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PC 상승으로 시장은 하락폭을 키우며 주식시장에 비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2.77%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3.63%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4.17% 하락, 원달러는 1263.48원으로 마이너스 0.68% 하락, 빅스지수는 33.4로 11.74%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66.64로 0.44%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3.17%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2.26%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2.29%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예상치보다 낮은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 전기자동차 업체 리비안에 대한 투자로 76억 달러의 손실을 공유했는데, 이는 전분기 가치의 절반을 잃게 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14%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고하고도 2분기 회계 연도에 대해 예상치보다 약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6.9%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비공개 전환하려는 시도에 따라 테슬라 주식을 약 84억 달러에 매각한 후 장후에 0.77%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공급망 차질로 40에서 80억 달러 가량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마이너스 3.66%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 PC 가격지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6.6% 상승, 예상치 6.4% 상회를 했습니다. 3월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2% 상회를 했는데 예상치 5.3%보다 하회된 수치입니다. 개인 소비자 지출 PCE 가격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근원 물가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5%를 넘어서면서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마켓필드 SM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샤울 회장은 2020년 3월에는 가파른 하락세 뒤에 반등이 빠르게 나왔지만 지금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2021년 랠리 동안 쌓아왔던 것에 오랫동안 손실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존 시장 주도주를 넘어 꾸준히 종목을 확대하며 서서히 진행되는 약세장으로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9.1%로 나타냈습니다. 6월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은 90.6%로 전날 88.8%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67센트 하락한 배럴당 104.69달러, 마이너스 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에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메르크방크의 카르스텐 프리치 애널리스트는 어제 유가의 반등은 독일이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는 더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랐다라면서, 이러한 태도 변화는 앞서 독일 측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12%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놀랍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한다의 제프리 할리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유럽이 만약 국제 원유 시장에서 대량의 가스나 원유 공급선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는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를 상쇄해 유가를 위로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부터 공격적인 긴축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 후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렸던 폴 볼커를 언급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다수의 연준 의사들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기를 선호한다라고 밝힌 만큼 5월 50bp 금리 인상 이후에 6월과 7월 회의에서도 큰 폭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회의의 일정으로 인해 변동성이 가해질 것이며, 또한 만약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역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아직 중국의 봉쇄 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환율과 유가전쟁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대외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믿었던 미국주들의 실적마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 회의 이후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는 만큼 회의 전까지는 경계를 하면서 투자에 대해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지표 및 일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일 월요일에는 4월 S&P 글로벌 마켓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요. 4월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3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1일차가 진행이 되고요. 4월 자동차 판매, 그리고 화이자, AMD, 에어비앤비, 스타벅스 등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4일 수요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2일차이면서 동시에 금리 결정 및 통화 정책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간담회가 있고요. 3월 무역수지, 4월 S&P 글로벌 마켓 서비스업 PMI 지수, 4월 ISM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5일에는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고요. 6일에는 4월 비농업 부분 신고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3월 소비자 신용 및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여는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이번 주 투자하시는데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